세상에는 다양한 이유로 공부를 포기하는 애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는 일찌감치자기 진로를 잡아서 공부를 등한시하는 애들도 존재하잖아요. 물론 당시 선생님들 기준에선 흔한 성적 떨어지는 것들 중 하나로 취급당했지만요. 그리고 이런 취급은 취업한다고 해서 딱히 달라지는 것도 아닌 것 같기는 했어요. 얘네 사장님이나 선배 직원들도 그 비슷한 취급을 받으며 학교 다녔을 테니까요. 오늘 말해볼 친구도 그렇게 무시받아가며 살았던 애들 중 하나였는데요. 얘는 일찌감치 디자인 쪽 일을 해보고 싶다며 진로를 정해놓은 애였어요. 그렇다고 막 그림을 그리고 싶다거나 한 건 아니랬는데요. 자기 말로는 옷을 만들거나 하는 디자인 쪽 일을 해보고 싶댔어요. 근데도 자기는 화가가 될 게 아니라서 딱히 관련 학원 같은 데를 가지 않아도 된댔는데요. 당연히 되도 않는 헛소리였죠. 그냥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서 인생 망친 케이스였던 거죠, 뭐. 애가 막 멍청하다거나 한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헛다리를 좀 자주 짚는 경향이 있는 애였어요. 뭐 모든 디자인 관련 학과에서 엄격하게 실기를 치르거나 한 것도 아니었고 걔 성적이 그렇게 막 좋다거나 한 것도 아니었으니 대학교 들어갈 적에 적당히 하향 지원만 한다면 될 일이었을 텐데 꼭 예술한다고 설치는 애들 특유의 멍함까지 가지고 있던 게 문제였었어요. 이것도 예체능 지원하는 애들 중에 성적이 좀 되는 애들이 해야 얘네들은 감수성이 좀 예민해서 그러는구나 하는 이해라도 받을 텐데 얘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성적이 좋았던 애들조차 자주 그러면 좋게 보는 선생님들이 많이 없어서 적당히 시간을 가려가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약삭빠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얘는 좀 곰처럼 느려터진 경향이 있다 보니 무려 수업 시간에 대놓고 정신머리를 빼놓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이걸 설명해봐야 수업 시간에 다른 애들 다 같이 공책에다 필기하고 있을 때 혼자만 멍하니 허공을 바라본다든가 할 뿐이었는데요. 이게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참 난감한 게요. 차라리 졸거나 창밖을 내다본다거나 하면 간단한 경고 한 번 해도 정신을 차릴 텐데 이딴 식이면 수업 중이라면 언제라도 저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얘가 막 성적 같은 건 신경 끄고 놀기만 하는 애라면 선생님도 신경 끌 텐데 그래도 또 공부하는 순간에는 또 공부를 하기는 하고 성적에도 나름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애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애 불러다 놓고 회초리 휘둘러 혼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 결국 포기하는 선생님들은 포기를 하곤 했어요. 근데 그래도 공부하려던 애를 포기 못했던 일부 선생님들은 걔한테 관심을 주셨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이나 언급했던 부분인데 학교 다닐 적에 선생님 회초리의 주요 타깃은 꼭 어설프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라고요. 차라리 아예 공부를 포기해버리면 선생님들도 수업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들 포기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학생이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포기 안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당시엔 교실에 애들 숫자가 좀 많을 시기여서 선생님들이 관심 가는 학생 일일이 친절하게 봐줄 만한 여건이 못 되었어요. 집이 되게 잘 산다거나 아예 공부를 잘하는 경우라면 가능해야 하겠지만 이런 애들은 애초에 집에서 알아서들 관리할 테니 오히려 상관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성적 어설픈 애들은 좀 폭압적인 형태로 선생님의 관심을 받게 마련이었어요. 일단 아무리 혼을 내더라도 애 앞에 책이라던가 문제집 같은 걸 떨어뜨리진 않았어요. 솔직히 한기가 으슬으슬 올라오는 차가운 교실 바닥에 무릎 꿇고 앉은 자세에서 무슨 책 내용이 얼마나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렇다고 애 앞에 책상이나 선반 같은 걸 놓아주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생으로 바닥에 놓인 상태였지만 그래도 선생님 입장에선 아예 멍 때리며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것보단 그게 나아 보였나 봐요. 실제로 효과가 있건 없건 그래도 공부를 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하잖아요. 그러다 조금이라도 성적이 오른다면 강제로라도 책 앞에 앉혀놓으니 성과가 있는 거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거나 떨어진다면 그건 매가 부족한 상황인 거죠. 제가 학교 다닐 적에야 저런 인식을 다 같이 공유하고 살았으니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걔가 학교를 떠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런 상황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받는 취급도 딱 학교 다닐 적에 복도에서 무릎 꿇고 책 펼친 때랑 다를 게 없었어요. 뭐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랑은 좀 다른 것 같기는 했어요. 솔직히 업무라고는 하지만 불편한 자세에서 할 수 있는 업무라는 게 뭐 그렇게까지 고난도의 업무는 아닐 거잖아요. 게다가 걔가 일하는 장소는 언제나 사장님 시야에 닿는 곳이었을 테니 감히 학교에서처럼 멍 때리는 짓은 하지 못했겠죠. 게다가 걔가 학창시절 그렇게나 바래왔던 디자인 관련 일자리잖아요. 이젠 하고 싶은 일이랑 배우고 있는 거랑 미스매치 되어서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변명은 불가능하다는 말인 거죠. 그렇다더라도 들어보면 걔가 받는 취급은 학생 때랑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았는데요. 애가 뭔가 업무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다거나 일의 속도가 안 난다거나 하면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 꿇고 내려오는 건 예사였나 봐요. 그건 그날의 복장에 상관없이 결정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가 얘가 어느 순간엔가 치마 입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기겁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누군가에게 회초리에 혼나서 아픈 걸로 따지면 바지 쪽이 더 심할 텐데 말이죠.
바지야 뭐 두꺼운 청바지 같은 걸로 눈속임이 가능하다지만 그 상태에서 회초리가 와닿는 느낌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 사장님은 걔를 혼내실 적에 굳이 회초리에 집착하지 않으신댔어요. 회초리를 드는 게 더 혼내는 느낌도 들고 혼나는 입장에서도 반성하는 기분이 들기에 정식으로 혼을 내실 적에는 꼭 회초리를 드셨다고 들었지만 그냥 지나가는 길에 발끝으로 걷어찬다거나 머리를 쥐어박는다거나 하는 게 예사였대요. 물론 겉보기에 예사로 보인다는 거지 한번 쥐어박힐 때마다 머리가 휘청일 정도라거나 몇 초간 꼼짝도 못할 만한 고통이 느껴지곤 했었대요. 게다가 회초리를 신봉하는 사장님답게 회초리로 혼내지 않는 건 그냥 관심의 표현 정도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 혼낸다는 개념에 회초리를 필수로 생각하셨다는 거겠죠. 그리고 당연히 걔랑은 나이 차이도 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저랑 걔보단 더 어묵한 학창 시절을 보내셨을 테고 말로만 듣던 그때 그 시절 선생님이 학생들 다루듯이 걔를 다루셨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는 제가 학교 다녔을 때보다 더 학생 수가 많았을 테니 취급이 더 안 좋았겠죠. 거기에 아무리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낮았던 시기라지만 사장님들 입장에선 인건비 나가는 것만큼이나 돈 아까운 것 없을 거잖아요. 그게 일까지 제대로 못 해내서 수시로 사장님이 업무를 들춰봐야 하는 애를 상대로는요. 뭐 꼭 저 사장님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심정은 이해가 된다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은 걔한테 월급을 주거나 하지는 않지만 저 사장님은 걔한테 직접적으로 월급을 주는 사람이니까요. 이 정도쯤 되니까 왜 그 사장님이 걔를 복도로 쫓아내지 않았는지 알겠더라고요. 걔 학교에선 복도로도 수시로 쫓겨났었거든요. 공부도 못하는 게 시야에 보이니까 수업 진행을 못하겠다는 선생님 때문에요. 걔도 참 눈치 없는 게 그거 몇 번 불려 나가서 책 붙들고 있었다고. 복도로 쫓겨나는 와중에도 교과서 들고 나가다가 끌려와서 칠판을 짚기도 했어요. 선생님한테는 그게 교과서로 보이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벌 받으면서 책 보는 척하는 것도 선생님 봐가면서 해야 하는데 얘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예 생각하기를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선 차라리 그 사장님이 더 나은 거겠죠. 어쨌거나 사장님 취향만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느긋하게 무릎 꿇고 있을 시간이 그리 길지도 않았을 테니 그런 쪽으로의 적응은 길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이런 얘기들을 전부 저한테 투덜댔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극복을 해내거나 적응을 했다는 증거도 될 테니까요. 근데도 이해가 안 되었던 건 걔 복장이었어요. 말로는 자기도 청바지 같은 것 입기 싫다고 떠들면서도 걔랑 만날 때마다 청바지를 입고 있더라고요. 어쩌다 주말에 잠시 만날 적이나 아닌 적이 대부분이었어요. 청바지 입은 상태에서 사장님께 회초리로 혼나면 혼나서 아픈 것보단 사무실을 울리던 그 소리가 정말로 듣기 싫다고 했었거든요. 이건 이해가 되는 게 제가 학교 다닐 적에도 그런 생각은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학교 다닐 적에는 선생님들이 일부러 소리 크게 나는 회초리를 준비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걸 보고 붕붕 회초리라서 소리만 요란하지 실제로는 안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마 그걸로 혼나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헛소리가 아닐까 하는데요. 붕붕이고 나발이고 그런 회초리도 대부분 나무로 된 회초리고 나무로 된 회초리는 선생님이 조금만 조절하면 다른 선생님들이 들고 다니는 일반적인 것들이랑 전혀 차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덜 아플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학생들의 시선 때문에 더 세게 휘둘러서 오히려 더 아픈 경우까지 있죠. 근데 걔처럼 청바지를 입고 회초리로 혼이 나는 경우엔 그 사장님이 회초리 재질로 고민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어떤 걸 사용해야 소리가 덜 날까를 고민해야 했을 테니까요. 아무리 당당히 걔를 혼냈던 사장님이라고 들었지만 자기네 회사 직원들을 회초리로 혼내가며 일 시키는 사람이라는 시선이 그리 좋게만 느껴질 리가 없잖아요. 직원이 얼마나 일을 못하면 사장님이 회초리까지 들고 다닐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건 좀 심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체벌이나 기합이 자기네들끼리 일하는 사무실 아니라거나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이라거나 했을 테니까요. 제가 기억하기로 걔는 그 회사를 퇴사하는 그 순간까지도 항상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런 회사를 몇 년이나 다녔다는 걸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 싶다가도 어차피 학교 다닐 적에는 그 몇 배나 되는 세월을 체벌받으며 다녔다는 걸 생각하게 돼요. 어차피 걔도 일하는 내내 사장님 회초리에 혼나기만 했을 건 아니니까요. 대신 퇴사하는 순간까지도 회사 막내였다고 했으니 몇 년간 1학년만 했다는 의미일 테니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았겠죠.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